네,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Hi everyone, I'm Kaylin Shin.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occupation, 직업에 관련된 대화가 준비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도요,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다양한 대화로 한번 풀어봤거든요. 기대해주세요. 자, 일단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보면 I didn't 다음에 동사 원형, I didn'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서 내가 이것을 안 했어요. 과거 부정이죠. 그렇죠.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어요. I didn't spill the beans. 기억나시죠? 아이고, 왜 이렇게 팔이 아프지? 아, 내가 오늘 운동을 안 했구나. I didn't exercise today죠. 아직 점심을 먹지 않았어요. I didn't eat lunch yet. 라고 하시면 되고요. 나 너한테 거짓말 안 했어. 너한테 거짓말 안 했단 말이야. I didn't lie to you. 네, 맞습니다. 직업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몇 개 있었는데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게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은 쑥 줄여가지고 What do you do도 직업 물어보는 거죠. 네, 또 What is your job? 이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조금 공식적으로 직업이 무엇입니까? profession이란 명사 쓰셔가지고 네. What is your profession? 그거 표현이에요. 네, 또 occupation이라는 단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What is your occupation? 이라고 물어봐도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et me tell you how to make breads. Thank you, Chef. I brought some margarine. Good job. Now, let's beat the mixture. And then, knead the dough? You are on the right track. 오늘의 직업은 제빵사인 것 같아요. 빵 만드는 거요. 그러게요. 빵 맛있죠? 네. 자, 일단 오늘 패턴은 뭐냐면 Let me tell you how to Let me tell you how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서 그 동작,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딱 이거죠. 맞습니다. 일단 그 패턴이 오늘의 첫 번째 문장에 나오네요. Let me tell you how to make breads. Let me tell you how to make breads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빵 만드는 법을 알려줄게요 라고 했거든요. 일단 bread라는 단어 자체가 빵이라는 뜻인데 이 bread가 또 복수로 사용이 될 때도 있는데 오늘처럼 s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빵을 그러니까 얘기할 때는 그냥 bread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이렇게 종류 하나하나를 강조할 때 breads 이렇게 복수를 사용을 하죠. 분명히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학교에서는 bread는 셀 수 없는 뭐 불가산 명사라고 배웠는데 문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요즘 네. 생활 영어에서는 커피나 워터, 물도 셀 수가 있게 s를 붙여요. waters, 맞아요. coffees 이렇게. 심지어 음식 food도요. 그러니까요. 그쵸? 네. 너무 문법책만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어는 항상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요. 네, 자 그럼 만들어 볼까요? 빵 만드는 법을 알려줄게요. 우리 패턴 사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Let me tell you how to make breads. 한 번 더요. Let me tell you how to make breads. 또 이 말을 그 요리사분께서 하셨나봐요. 그래요? 그랬더니 학생인 것 같아요. Oh, thank you, chef. I brought some margarine. Thank you, chef. I brought some margarine. 감사합니다, 주방장님. 제가요, 마가린을 좀 가져왔어요. 마가린? 일단은 chef 자체가 여러분들 뭐 요리사 또는 네. 주방장을 보통 셰프라고 하죠. 그 주방 안에 있는 우리 가장 높으신 분을 셰프라고 하는데 네. 일단 또 뭘 가져왔냐면 I brought something이라고 하는데 brought 자체가 bring, 뭘 가져오다라는 동사의 과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 brought 뭐뭐라고 하는 것은 가져왔다라는 과거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문제는 우리는 마가린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발음이 마가린이 아니에요. 그렇죠, 케일린 선생님? 네, margarine이 아니고 margarine 이렇게 G가 G 발음이 아니라요. J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margarine이라고 하셔야지 외국에 가서 마가린이 필요해서 마가린 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네. 네, 마가린 그게 아니라 딸기잼을 사가게 되죠. 그렇게 됐네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margarine이죠. 네. 자, 그럼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주방장님. 제가 마가린을 좀 가져왔어요. 니까요. Thank you, chef. I brought some
margarine. 한번 더 해볼까요? Thank you, chef. I brought some margarine. 이라고 하셔야 되죠. 그랬더니, 셰프가 good job. Now let's beat the mixture.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했어요. 자, 이제 혼합한 재료를 섞으세요. 라는 말인데요. beat, B-E-A-T가요. 이게 주로 빵을 만들 때 그 반죽, 근데 묽은 반죽 있잖아요. 뭐 혹은 또 달걀을 이렇게 휘저을 때도 그렇죠. beat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beat 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때리다가 아니에요. 명사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mixture가 명사로 혼합 재료 혹은 뭐 혼합물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네. 상상을 해보세요. 그 보통 빵 만들 때 우리가 달걀 풀어가지고 휘 저을 때 이건 여기서는 비트는 치다가 아니라 휘 젓다예요. 네. 이런 어떤 용기에 다 이제 그 다 밀가루도 넣고 달걀도 넣고 뭐 다 넣잖아요. 베이킹 소다도 넣고. 네. 그다음에 요즘 기계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맞아요. 비트 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네. 손으로 이렇게 섞잖아요. 이거 이게 네. 비팅하는 거죠 지금요. 맞아요. 근데 좀 약간 그냥 이렇게 휘저는 게 아니라 좀 세게 휘저는 이거. 거죠. 달걀 거품 같은 거 나기를 지금. 네, 네. 해볼까요? 그러면 잘했어요. 그럼 이제 혼합한 재료를 이렇게 섞으세요니까요. Good job. Now let's beat the mixture. 그런 다음에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네. And then knead the dough 라고 질문했는데요. 그런 다음엔 반죽을 치대나요? 라고 했는데 knead 이게 뭐냐면 앞에 K는 묵음이에요. 크니라고 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knead가 반죽이나 찰흙 같은 것을 이렇게 치대다란 말인데 그 다음에 dough는 여러분 뭐 피자 dough라고 하는 것이 뭐 반죽을 얘기하죠. 자, 여러분 봅시다. knead the dough가 어떤 과정이냐면 뭐 빵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뭐 밀가루, 냉면이라든지 뭐 어떤 국수, 칼국수 만들 때 네. 이런 밀가루 반죽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쵸. 덩어리가요. 그거를 바로 우리가 음식으로 만들 수 없고 손으로 으쌰, 으쌰, 으쌰. 중국집 가셔도 우리 밀가루 반죽을 네. 손으로 이렇게 으쌰, 으쌰, 으쌰 계속 누르죠, 이렇게요. 그걸 이제 치댄다고 하죠. 이걸 치댄다고 하는데 이거를 니딩 한다고요. 맞아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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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그런 다음에 또 치죠, 이렇게 탁탁탁 땅, 으쌰, 으쌰. 그게 바로 수타면이죠. 그렇네요. 네. 주부 여러분들 요리를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밀가루 반죽을 바로 요리할 수 없고 이렇게 계속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찰져요. 안에 공기도 빠지고요. 네. 이 과정을 니드라고 해요. 그쵸. 반죽을 이게 치대는 거예요. 반죽이라는 말도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이 dough죠.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요. 이 반죽을 아차 치대나요? 니까요? And then knead the dough.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you are on the right track 이라고 했네요. You are on the right track. 잘하고 있네요 라는 뜻인데 be on the right track 이라는 말 자체가 올바른 길을 가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right는 오른쪽이 아니고요. 올바른의 뜻으로 사용된 거기 때문에 track, 그 트랙을, 그 길을,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즉, 잘하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you're on the right track. 당신은 올바른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칭찬이죠. 그렇죠. 네. 선생님, 2 곱하기 2는 4예요? 잘하고 있어요. You are on the right track. 이 되는 거지요.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패턴은 Let me tell you how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서 이 동작, 이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죠? 네. 대화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Let me tell you how to make breads. Thank you, chef. I brought some margarine. Good job. Now, let's beat the mixture. And then knead the dough. You are on the right track. 패턴 드릴 시간입니다. 드릴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오늘 패턴은 뭐냐면 Let me tell you how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죠. 제가 우체국에 가야 되는데요. 차도 없고 걸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곳까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알려줄게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영어로 Let me tell you how to go there on
foot라고 하시면 돼요. 오. 뭐 일단 let me tell you how to까지는 오늘의 패턴이고요. go there니까 그곳에 가다. on foot라는 표현이 이제 중요한 표현인데 그렇죠. on foot가 걸어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걸을 때는 이렇게 다리 두 개 다 써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왜 feet가 아니고 foot예요? 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항상 on foot라고 사용하셔야 돼요. 딱 정해져 있는 표현이기 네. 때문에 그대로 외우세요. 네. on foot예요. 그렇죠. 걸어서라는 부사요.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그곳까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알려줄게요. 영어로 하면 Let me tell you how to go there on foot. 뭐 친구가 야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되냐? 걸어서 라고 할 때는 on foo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유 요즘 뭐 썬킴도 그렇고 케일린도 그렇고 이게 팍팍 와닿는 예문이에요. 네. 어떻게 하면 썬킴과 같은 케일린과 같은 동안을 유지하나요? 그래요? 제가 젊음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호. Let me tell you how to defy age가 왔는데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네. defy가 뭐냐면 동사로 뭐뭐에 저항하다, 맞서 싸우다란 말이 defy예요. 이리 와, 덤벼! defy, 싸우다고. age는요, 물론 나이란 말도 있지만 이게 노화의 뜻도 있어요, 명사로. 그렇죠. 그럼 당연히 defy age 하는 것은 노화와 맞서 싸우다이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다가 defy age인데 여러분 이거 처음 보는 표현이라고요? 여러분 그 기능성 화장품 있잖아요. 네. 기능성 화장품 밑에 또는 뒤에 우리나라 국산이라도 밑에 뒤에 보면은 꼭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defy age라고.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주름살에 좋은 그런 제품들 보면은 defy age 뭐 ing 형태로 뭐 defying age라고 돼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 표현 굉장히 많이 사용되니까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정말 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네. 심지어는 어떤 국산 제품에는 우리말로 적혀 있어요. defying age 이렇게요. 오, 맞아요. 저도 본 적 있어요. 해볼까요, 그러면? 네. 젊음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알려드릴게요는요. Let me tell you how to defy age. 네.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알려줄게요. 라는 말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Let me tell you how to claim damages 라고 하시면 돼요. 뭐 일단 let me tell you how to 패턴을 외워놓으니까 뒤에 claim damages만 붙이면은 이 어려운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네요. 자, claim이란 동사 자체가 뭐 요구하다, 청구하다라는 동사이고요. damages라고 이 s 항상 붙여서 S까지 가죠? 손해배상이라는 표현이에요. 뭐 손의 금액이란 말이죠. 네, 이게요. 맞아요. 뭐 배상을 주로 이제 돈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amages가 손해배상, 뭐 배상금인데. 여러분 저기 뭐 사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미지 자체가 단수로 쓰면은 네네. 말 그대로 서 피해잖아요. 그쵸. 뭐 무너졌다든지 S까지 와서 damages가 S까지 와야지 손해배상, 손해금액,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맞습니다. 네.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알려줄게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Let me tell you how to claim damages. 앞차가 네. 후진하다가 제 차를 이렇게 약간 찌그러뜨렸어요. 손해배상 받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Claim damages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컴퓨터 어떻게 왜 안 켜지지? 뚜뚜뚜뚜뚜. 아하하. 제가 컴퓨터를 어떻게 켰는지 알려드릴게요. Let me tell you how to boot up your this computer가 왔는데 네. boot up 자체가 컴퓨터를 뭐 켜다란 말인데 우리도 쓰잖아요. 맞아요. 컴퓨터 부팅 좀 해달라고. 그렇죠. 부팅이 이 boot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린 같이 어떤 동사든지 뒤에 up, up가 오면 강조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boot라고만 하셔도 되는데 boot up으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 부팅, 이 boot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네. 해볼까요? 이 컴퓨터 어떻게 켰는지 알려드릴게요. Let me tell you how to boot up this computer. 켈리쌤, 네. 리뷰. 오케이. 그곳까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알려줄게요. 영어라면 Let me tell you how to go there on foot. On foot, 걸어서라는 표현 기억해 주세요.
젊음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알려줄게요 라고 할 때는 Let me tell you how to defy age였죠. defy, 네, 싸우다 기억나시죠?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알려줄게요 라고 할 때는 Let me tell you how to claim damages. 꼭 damages, s 붙여서 사용해 주시고요. 이 컴퓨터를 어떻게 켜는지 알려줄게요 라고 할 때는 Let me tell you how to boot up this computer 라고 하시면 되죠. 자, 여러분들 오늘 패턴 배우셨고요. 이제 Let me tell you how to인데 이것도 확장하러 들어가 볼까요? 네.